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좀 약간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다는 점과 또 관심도가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과연 저점이 어디인가 이런 부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다루는 코인이나 아니면은 주식, 부동산 이런 투자처들에 대해서 저점이 어디인지 또 얼마인지를 찾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현상황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을 한번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거는 주식에서 얼마나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칸을 차지하는 게 1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그렇다면 적어도 21년도, 22년도까지는 0이라는 기준점에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그 금액 자체가 많았다는 것도 눈에 띄고요. 그래서 적어도 21년도 말, 즉 22년도까지는 자금의 인출보다는 유입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러한 금액으로 인해서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고,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인가? 이것과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이 0이라는 기점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에 그게 최고점, 인출이 최고점에 달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 부분이 최대값을 찍었을 만큼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라고 읽기는 힘들다라고 전달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지만 이 부분과 정반대의 상황을 맞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치 않은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채권의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은 20년도, 21년도, 22년도, 여기서 21년도와 22년도는 채권의 판매가 가장 많았던 해였습니다. 여기서 익숙치 않은 지식이 등장하는데,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 이치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21년도에는 5%나 팔았고 22년도는 대비해서 15%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BOA에 따르면은 12월부터 투자자들은 채권 비중을 늘렸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 12월 달부터 또는 내년 1월부터는 채권 부분에서는 다른 흐름이 예상된다. 즉 역사적인 매도라고 불릴 만큼 매도 물량이 많았지만 이제는 좀 약간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밑을 읽어보면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5%가 23년도부터는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다. 리세션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비중이 옮겨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로 안전자산에 대해서 좀 약간 비중을 높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 두 번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금리가스에 대한 최대값이 공개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락을 한다라는 설정이 잡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천천히 하락하든 아니면은 급하게 하락을 시키든 그런 식의 수순을 밟는다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 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비중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 기사를 하나 더 읽어드릴 텐데,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아요. 근데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도 보고 블룸버그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뉴스 사이트를 매번 보지만 최근에 리세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졌고 빈도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기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선 이 인플레이션이나 리세션에 대한 것은 IMF가 밝힌 것보다 더 비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23년도에는 GDP가 2% 미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디가 발전하고 어디가 낙후할 것인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이 앞으로 GDP가 2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같이 좀 약간 좋은 관점으로 보이는 것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이러한 나라들이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유럽은 5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또한 기사에서는 중국은 좀 약간 안 좋게 보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5년 뒤의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이지만,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유럽들에 대해서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점과, 아까 봤듯이 리세션에 대한 생각이 대부분 일치한다. 또 언급 빈도수가 되게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좀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이 모든 매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23년도부터는 좀 약간 침체가 다가올 것 같다, 또 투자 상품들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어떤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어떤 게 또 상승을 불러일으킬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는 중국에서 얼마나 금을 매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데이터에 해당하고요. 중국의 금에 대한 보유량을 늘리는 것은 2015년도와 16년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량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또 한 번의 매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최근에 금 보유량을 늘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현재 금에 대한 매집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11개국은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올렸다, 늘린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집하는 국가는 더 많다라는 것을 말을 하겠죠. 자, 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금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고유 대체 수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경향도 있었고 역사적인 수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간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것이 금리값이 올라간다, 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면은 금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약간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 앞으로 금리 인상이 더 높나요? 아니죠. 이미 한계값은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6%를 향해 갈 것 같냐? 아닙니다. 지금 점도표에도 공개가 되었지만 5% 초반대까지 높아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크게 내리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완화적으로 내리든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되겠죠. 당연히 침체가 된다면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좀 소프트 랜딩 되듯이 한다면 이 두 번째로 약간 완곡하게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인데 두 가지 둘 다 방어 가능한 수단이 금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미 10년물 국채금리의 주봉입니다. 22년도 11월 1일부터의 데이터고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금리값이 내려갔을 때 금값이 어떻게 될까요? 금값은 그 시점으로부터 정확하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때 중국의 금 보유량이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모든 언론이나 아니면은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주식에 대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고 채권 비중은 좀 늘어나고 있고 또는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금에 대한 매집량을 좀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중국도 그러하고 각국의 나라들에서 좀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에 대한 매집을 보이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유와 또 두 번째로 이 금리 하락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장기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관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침체에 대한 해칭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어차피 경기 침체가 되면은 달러든 뭐든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특정 물품으로서 보유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선택지로 금을 선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차트 분석 짧게 해드리고 갈게요. 오늘 좀 전반부의 내용이 길어서 짧게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즉 원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 차트가 사실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저가랑 큰 차이가 났었어야 되는데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로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화랑 달러랑 환율이 차이가 나고요. 이때랑 이때랑 한 5에서 6%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는 한 6에서 7% 정도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김프입니다. 김프는 주로 언제 끼느냐? 하락일 때 껴요. 바이낸스나 테더 차트에서는 이렇게 무너지지만 원화 차트는 이런 식으로밖에 무너지지 않고 이만큼이 김프로 끼어있기 때문에 저가가 이때 방어가 됐는데 이때는 좀 약간 흐른다. 그러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 시기에 한 이때쯤 매집한 물량이 있습니다. 한 작게 10에서 20% 매집을 했었는데 근데 이 물량은 저가 이탈이라면은 저는 손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환율 때문에 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 테더 차트였으면 여러분들 설명드리기 편했을 텐데 이 업데이트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때는 비중 비워둘 생각이고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환율이 1250원쯤 터치를 해줄 때 발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손절가가 좀 더 러프합니다. 정확히 그냥 저가에 걸지 않았고요. 좀 더 밑에 걸어둔 형태니까 그 점만 체크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때쯤이면은 저는 조정 이후에 앞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 연말쯤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바코드가 찍혀지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도 그냥 일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왜 이런 차트를 나타내는 거냐? 사실상
변동성이 충분히 나와줄 만한 장이었는데 나스닥이 지금 휴장이기 때문입니다. 26일까지 휴장이고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26일 월요일에 개장을 원래 하는데 예외적으로 좀 휴장 기간 거친 다음에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 없고 아마 변동성이 생겨나게 된다면은 내일부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치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뭐 큰 조정이든 약한 조정이든 연말까지는 좀 조정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승의 시기로서는 연말 이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상승이다 이런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밑에 날짜를 보게 되면은 뭐 12월 29일, 30일, 31일 그럼 파동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파동이 이런 식이 됐든 아니면 이런 식이 됐든 어쨌든 상승하는 시기는 12월 30일이나 31일 이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시기가 30일이나 31일 이후에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또 오늘자 데이터가 아니라 앞으로 나스닥 개장을 하면은 쏟을지 아니면은 상승세 보일지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 주식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저가 이탈하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냥 지금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약한 반등이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큰 차트다. 또는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흘러갈 수도 있다. 30일이나 31일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약간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하지만 동일한 점은 12월 30일이나 31일 이후에는 상승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연도에 비공개 선물방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을 하시고요. 연락 오는 대로 제가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